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이번 달에도 돌아온 디토크 시간. 애니, 영화에 이어서 이번엔 웹소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작품은 바로 아이돌물인 탑 오브 탑,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 백덕수 작가님의 신작. 네, 웹소설, 괴담에 떠줘도 출근을 해야 하는구나입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할 게스트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화가 카티노입니다. 웹툰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일본에서 출판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도킨 작가님. 네, 벌써 4회차네요. 네, 판타지 웹소설 쓰고 있는 도도킴입니다. 그리고 김선민 교수님을 오늘 슈퍼 게스트로 모셨는데요. 김선민 교수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강문화사업대학교에서 웹소설 창작 전공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지금 카카오 페이지 쪽에서 이제 웹소설을 이제 해경이라는 필명으로 무협을 쓰고 있고요. 또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필명으로 판타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 괴담에 떠줘도 출근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의 소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웹소설은 거의 5.8억 뷰의 밀리언 페이지, 아이돌 현대 판타지의 대표,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 소위 데모쭉이라고 부르는 소설을 집필하신 백덕수 작가님의 차기작이에요. 10월 30일 기준 사전 연재 77화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도 2천만 뷰에 가까운 다운수를 자랑하는 엄청난 작품이죠. 네, 소중한 연차까지 내고 갈 정도로 좋아하던 어떤 판타지 팝업 이벤트, 그리고 그날 그 현판 속으로 빙의 당했다. 무려 유명 대기업에 막 취직한 신입사원으로 복지 좋고 연봉 좋고 직속 상사들이 친절하고 유능한 꿈의 직장, 나만이 아는 세계관 정보들을 잘 활용해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는 나 행복하냐고요? 집에 보내주세요 제발! 특이사항, 장르가 괴담임. 네, 여기까지가 시놉시스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다시 풀어드리자면요. 평범한 회사원이 연차를 내고 좋아하는 괴담 장르 굿즈 이벤트에 갔다가 다른 평행 우주의 대한민국, 괴담이 실제로 살아 숨쉬는 세계관의 대한민국으로 차원 이동을 해버려서 눈을 떴더니 입사 시험을 바로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입사 시험은 데스게임이고 게임을 끝나고 어떻게 살아남아서 입사에 성공을 했는데 그 입사한 회사는 괴담을 추출해서 희귀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인데요. 주인공은 괴담 데스 서바이벌의 현장팀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여러 괴담들의 일종의 옴니버스식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을 취하면서 스토리가 이것저것 캐릭터들이 나오고 세계관들을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의 구조라고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다들 괴담 좋아하실까요? 교수님 괴담 좋아하십니까? 저는 실제로 지금 괴이아케라고 하는 호러 괴담 장르 출판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쪽 커뮤니티에 대한민국의 호러 작가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와. 아, 근데 그렇군요. 저는 무서운 영화 못 봐요. 근데 무서운 영화도 종류가 있잖아요. 귀신이 나오는 게 있고, 아니면 계속 그냥 갑자기 놀래키는 게 있고, 인간이 무서운 게 있고, 어떤 걸 못 보시죠? 그렇죠. 슬래셔라는 장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B급 호러 장르에서 이제 신체 결손이 있는, 자르고, 썰고, 그런 쪽을 정말 못 봅니다. 그러면 혹시 코스믹 호러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걸까요? 제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서 했던 주 종목은 오컬트랑 이제 이런 괴담류,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주 종목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제 같이 모아나 보니 끔찍한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분의 작품도 잘 못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도도키님도 괴담 좋아하십니까? 괴담 하면은 저는 조금 다른 게, 저는 주변에 귀신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무당이 됐어야 될 신네임 받을 친구도 있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귀신은 믿는데, 그래서 더더욱 괴담을 더, 진짜 이야기처럼 느끼게 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공포영화 같은 것도 저는 되게 무서워하지 않고, 밤길도 되게 잘 다니고, 그러거든요. 저를 무섭게 하는 괴담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진짜요? 그럼 웬만하면은 무서운 거 다 잘 보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다 잘 봅니다. 근데 실제로 놀래키는 거 말고는 무서운 거 다 잘 봅니다. 잔인한 것도 되게 잘 보고. 일단 괴담이란 무엇일까요? 네,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썰이나 이야기의 단위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시판에서 짧게 볼 수 있는 일종의 썰 같은 거, 그 무서운 호러 이야기를 많이 올리는 게시판들이 좀 있었거든요. 옛날에 막 오싸오싸 공포 특급 이런 이제 괴담 그 무서운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썰들을 모아놓은 어떤 이야기 체계들이 괴담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부전식으로 오가다가 텍스트가 되는 건데, 네, 그래가지고 이 괴담이 되게 재밌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영화를 찍겠다고 하는 영화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영화사들이 실패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 괴담이라고 하는 이 담에 담겨있는 무서운 이야기만 가지고는 이게 한 1시간 반짜리 영화를 만들기에는 너무 짧은 거예요, 이 이야기 자체가. 그리고 임팩트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는 좀 실패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저예산 호러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하는 대부분 많은 이유가 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오늘 할로윈이기도 하고 인상적인 괴담 썰 하나 들어줄 수 있으신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군대랑 이제 학교가 제일 많아요. 군대, 학교, 병원 쪽인데, 그래서 저는 그 경기도 그 미군 기지 옆에 있어가지고 오산시랑 송탄 그 사이에 있는 그 미군 탄약고를 지키는 그 공군 헌병이었어요. 그 부대 자체가 넓지 않아가지고 요렇게 이제 동산처럼 돼 있어가지고 한 바퀴 다 걸으면은 한 30분 정도 걸리는 정도의 작은 크기였는데, 순찰로마다 이제 초소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 초소 중 하나가 귀신이 나오는 초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진짜로 신기하게도 그 초소에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 초소마다 전화기가 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상 없음을 보고하는데 아무도 순찰 안 가는데 꼭 그 초소에서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본부 쪽으로. 아, 이거 굉장히 스산한데요? 전화 올 일이 없는데 전화가 온다. 아무도 없는 전화가 온다. 아무도 없는데 혹은 전화가 오거나 혹은 우리가 가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거나 이런다니까요. 아유, 무서운데. 도도키님도 군대에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괴담 같은 거? 후임 하나가 미신에 홀려가지고 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14번째 방까지 있었는데 13번째 방이 저희가 안 쓰던, 근데 거기를 저희 비워놨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거기서 자살을 해가지고 목을 매가지고. 네? 네. 해서 되게 몇 년 안 된 사이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끼리 막 이렇게 내려오는 게 거기는 들어가지 마라. 당연하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후임 하나가 이제 그쪽을 들어갔다가 안 나오길래 가보니까 쓰러져 있어가지고 다음에 다 난리 갔어요. 너 거기서 뭐 했냐? 어떤 선임이 불러가지고 왜 선임이 왜 누구?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불러서 혼이 났다. 근데 어떻게 혼난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엄청 혼나다가 그냥 누가 깨워서 일어났대요. 진짜 뭔가 홀렸다라는 거에 정말 딱 걸맞는 얘기네요. 근데 그 선임이 서 있던 창문이 딱 그 목매던 자리였거든요. 이 소설이 이렇게 흥행할 수 있었던 장점, 차별점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점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6억 부에 달하는 밀리언 페이지의 작가님께서 사기작을 내셔가지고 잘 됐구나라고 좀 생각하고 안 보고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봤는데 소름만 끼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헌터물이라든지 게임 빙의물이라든지 몬스터 나오고 게임 시스템 많이 쓰고 이런 웹소설들을 저는 되게 많이 봐왔었거든요. 이런 괴담을 소재로 하는 건 되게 처음이었는데 너무너무 신선하고 그냥 모든 단어와 모든 에피소드가 다 신선한 거예요. 공포도 신선하고 괴담도 신선하고 나오는 캐릭터와 나오는 빌런과 너무 신선한데 그 남성향 판타지 소설이 좀 갖춰야 될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성장을 하고 던전을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이제 방식이라든지 이 괴담에 들어가서 뭐 꿈결이라는 걸 얻고 뭐 아티팩트를 또 사고 이런 구조가 제가 읽었던 그런 판타지 소설들과 되게 비슷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줬는데 거기에 새로운 걸 입혀버리니까 술술 익히는데 그냥 충격만 받는 도파민만 이제 터져 나오는 그렇게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전작이 워낙 팬덤이 강했던 작품이고 데모 쪽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이제 공통점이 좀 있어요. 보면은 확실히 이 작가님께서 대중이나 소통하는 법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데모 쪽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물이지만은 단순히 아이돌물이 아니라
그 아이돌물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세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세대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아이돌을 착즙하는지, 그리고 그런 반응들이 어떻게 오는지, 그런 반응들을 어떻게 표현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지를 너무 잘 아시고,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 작품 역시도 괴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엔 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애환과 어려움과 그다음에 리얼한 반응들을 이 소설에 너무 잘 녹여내니까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고 한 번 들어오면은 빠져나가지 못해요. 넷플릭스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되면요. 넷플릭스. 그럼요. 이런 내용은 충분히 할 수 있죠.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웹소설 시장에서의 트렌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트렌드를 굳이 따지자면은 사실 뭐 이제 유행하는 키워드들은 좀 있겠죠. 무협이 좀 잘 되는 상황이다. 뭐 이제 카카오에서는 좀 이런 걸 좀 더 하면은 좋다. 뭐 리디에서는 확실히 좀 더 원하는 방향성이 있다. 이런 걸 정도 말할 수 있겠으나 진짜 중요한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와서는 웹소설이라고 하는 이 시장 안에서 소화 못할 소재가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좀 마이너해가지고 이 소재는 인기가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핑계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낱낱이 밝혀진 게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좀 미안하지만은 제가 되게 직설적으로 하는 말이 소재가 마이너해서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못 써서 인기가 없는 거라고 말하거든요. 눈물. 너무 잔인합니다. 네.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에도 흡혈귀나 그런 인외적 소재를 가지고 되게 잘 냈잖아요. 그럼 그걸 봤을 때, 이런 흡혈귀라든지 이런 인외의 소재를 가지고 웹소설에 한번 적용해 봐야지 라고 하고 갖고 온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웹소설에서 아직 그런 인외나 흡혈귀로 엄청 잘 낸 작품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트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그런 인외나 뱀파이어 소재를 가지고 정말 재밌게 잘 쓴다면 인기가 없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괴담 세계관에 3가지 가장 대표적인 세력들이 나와요. 첫 번째로 주인공이 속한 회사 이름이 백일몽 주식회사라는 것이고요. 정부 세력도 있습니다. 초자연 재난관리국, 그리고 종교 세력도 있어요. 무명 찬란교. 주인공은 백일몽 주식회사의 회사원인데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주인공이 원래 살던 세계관에서 위키를 쓰던 사람이었어요. 괴담을 조사하고 쓰던 사람이었는데 어둠 탐사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어둠 탐사 기록, 이 위키 세계관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키니까 같이 공동 집필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괴담이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레귤러가 생기고 막 새로운 게 생기고 뭐 특수한 뭐 괴담이 생기고 뭐 덧댄 것들이 생기고 이런 식인데 그걸 어둠 탐사 기록이라고 하는데 주인공은 치트키가 있습니다. 자기가 썼던 위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둠 탐사 기록을 보면서 어떤 감상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 호러 쪽이나 공포 쪽 콘텐츠에서 SCP 재단이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어둠 탐사 기록이랑 되게 똑같은 형식으로 나와 있는 일종의 위키를 바탕으로 한 괴담 초대하는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3가지의 세력을 구성해가지고 이 안에서 어떤 그 게임처럼 이 세계관 자체를 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을 구성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수많은 종류의 괴담이 있고 이제 소설 중에서 이제 그 괴담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형식인 거잖아요. 여기 10화에서 이 괴담이라는 신선한 소재를 독자들에게 몰입을 시켜서 이제 쭉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초반에 나왔던 괴담에서는 모두 다 죽을 수 있다라고 이제 갑자기 겁을 확 줘버리고 두 번째 나온 괴담에서는 돈을 주고 세 번째 나온 괴담에서는 반전을 세게 줘가지고 살 수 있는데 죽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스토리 구조상으로 이 괴담에 대한 흥미를 어떻게 느끼고 기대감을 주고 그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에피소드 구조가 저 같은 이제 초보 작가에게는 굉장히 좀 경이롭게 느껴졌었거든요. 일단 주인공의 김소름이라는 캐릭터는 겁쟁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괴담을 좋아하는데 겁쟁이인 거예요. 웹소설 시장에 이런 성격의 주인공이 생각보다 꽤 인기가 많은데요.
타 플랫폼에는 하남자라는 키워드가 대두되기도 했었죠. 이를 통해서 알아야 할 웹소설 주인공의 역할과 변화 과정, 그리고 주인공 김소름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결국 웹소설은 스낵컬처잖아요. 이제 근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편안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어야 되는데, 근데 요즘 소설을 읽고 특히 제가 재밌게 읽은 소설들을 돌이켜봤을 때 이야기에 이제 무게감을 더하려면은 무거운 얘기도 해야 되고 어려운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글에 대한 스트레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이것을 굉장히 완화시켜주는 역할이 주인공의 성격이 되지 않냐라는 것을 되게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겁쟁이라는 캐릭터가 이러한 창작의 면모가 있을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네. 웹소설이 가지고 있는 주인공의 어떤 뭐랄까 필수 조건들을 사실 이 주인공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겁쟁이라고 하는데 뭐 말만 그렇게 하고 할 건 다 하잖아요. 가가지고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적극성,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의 능동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주인공은 오히려 겁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웹소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 요건들, 그런 것들을 주인공은 잘 부여해주고 있다고 봐요. 괴담은 이제 주인공 외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조연들이 되게 많은데, 하나씩 마음에 들었던 조연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덕희님은 누가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은하재 과장님인가? 도마뱀 과장님 있잖아요. 그 은하재 분이랑 달라요. 네. 아닌가요? 네, 도마뱀님은 다르세요. 주인공이 인간인 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차원 세계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팀장이 얼굴이 도마뱀 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 눈에만 도마뱀으로 보여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잘생긴 인간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주인공은 그냥 여기서 그냥 말을 안 해버리거든요. 그냥 더 이상 생각하기를 포기하셨어요. 주인공님께서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냉철하면서도 되게 특수하고 개성 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뱀 팀장님에 대한 캐릭터가 도덕희님께서 마음에 드셨다고요? 이장원 과장님이네요. 맞죠? 네. 또 해외 괴담 있지 않습니까? reptilian. 미국인가? 해외에 이제 좀 잘 나가는 재벌이나 그런 연예인이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사실 사람이 아니라 이제 도마뱀 형상을 한 외계인이다. 외계인 맞나요? 어쨌든 도마뱀의 형상을 한 reptilian이다. 네. 예능 방송인가 토크쇼인가 거기서 한 몇 프레임 사이에 이제 그 진행하는 MC분인가 게스트분의 눈이 잠깐 도마뱀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reptilian의 특징이 그 둔갑을 해요. 사람으로.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모습을 변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사실은 그 reptilian이지만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러한 존재하는 그런 어떻게 썰들에서 따왔다고 볼 수 있는 거이네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빌런 쪽에 관심을 좀 갖게 돼요. 보면은 지금 이 작품 안에서는 사실 아직 지금 70화 정도까지니까 뚜렷하게 지금 대적자가 누군지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주인공한테 어떻게 보면 시련을 줄 수 있는 빌런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누군가를 봤더니 그 중에서 이제 곽재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백일몽 주식회사의 개발부 산하인 5팀 중 하나인데 연구 1팀의 과장인데 일명 매드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렇죠. 어둠을 좀 연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해보는 좀 이런 미친 광기어린 면모가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매뉴얼을 잘 만드니까 이 어디까지 해볼 수 있는가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냥 순수한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걸 연구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이 주인공한테 큰 시련으로 다가와서 뭐 고난과 역경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빌런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네, 그러면 오늘 괴담에 떨어져도 출근을 해야 하는구나. 슬슬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 좀 거듭하면서 네. 지금
함께 해주시는 특별 게스트가 점점 네. 격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어떡하죠? 오늘도 배우는 게 너무 많았어요. 네. 저는 라이브 이렇게 하는 거 좀 처음이었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쉽네요. 다음에는 한 5시간 정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거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